네, 대한민국 경제가 2017년 9월을 정점으로 지금까지 24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지난 20일이었습니다. 국가통계위원회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역시 다양한 경기 침체의 신호들을 내놓고 있어서 우리의 자산 관리는 또 어떤 방향을 향해 가야 할지도 또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BK 경제 토크 데이터에 숨은 진짜 경제, 금융 경제 전문가 김홍배 동서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 정점을 찍었다. 이게 어떤 의미고 교수님? 이게 왜 중요한가요? 경기 순환은 네. 경기 동행 지수 변동치와 GDP 변동치로 추정하는데요. 네. 그 고점이 네. 2017년 9월이었습니다. 네. 현 정부에는 안타까운 일인데요. 네. 계속 성장하다가 집권 후 4개월 만에 네. 그 고점을 찍고 성장이 멈추면서 하락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24개월째 하락을 했다는 얘기죠. 지금 2년 내리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하락하고 경기가 있습니다. 이전부터 올랐던 것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몸도 네. 아프고 회복하고 성장하고 그렇습니다. 또 쇠퇴하듯이 네. 경제도 이전부터 성장했다가 아주 고점에 올랐다가 지금 네.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24일째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좀 가슴 아픈 사실입니다. 자, 이게 장기 침체로 가는 길목인지 예. 아니면 이게 경기 회복으로 가는 어떤 반등점에 서 있는지 이 대목이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네. 대답은 우리 한국 경제 내부에도 있지만요. 미국과 중국의 대외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워낙 대의존적인 경제라서 그런 건가요? 예. 네. 미중 무역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네. 그리고 미국이 지금 10년간 경기가 성장하고 있는데요. 네. 이 피로도가 높아서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하. 중국 또한 지금 미중 무역 전쟁으로서 네. 노벨 경제학상을 폴 크루만 교수가 네. 중국 경제 곧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예측을 했네요. 이분 예, 저기 그렇습니다. IMF 예측했었던 분 맞죠? 노벨 경제학상 맞죠. 전 세계 16개 국가가 경기 업황이 나빠져서 다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2%에서 1.75%로 금리를 네. 낮추어서 경기를 살리려 하고 있고요. 네. 일본은 지금 마이너스 금리로 들어갔다. 마이너스 금리로 들어갔고요. 네. 유럽 중앙은행도 마이너스 0.4%에서 마이너스 0.5%로 마이너스 금리인데 또 마이너스 0.5%로 인하를 했습니다. 호황과 불황이 오가는 구조가 어떻습니까? 다른 예. 나라와 우리나라를 비교하면요. 사실 우리나라가 조금 취약합니다. 네. 미국은 호황이 한 70개월 진행되고요. 네. 그리고 불황은 한 10개월 안팎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호황이 한 31개월 정도 진행되고요. 네. 수축 기간 18개월에서 15개월. 그래서 미국은 한 7대1의 정도 관계를 갖는데 반해서 우리는 2대1의 관계를 가져서 우리는 좀 기쁨은 짧고 슬픔이 긴 그런 대외전적인 구조를 갖다 보니까 우리 경제가 이렇게 지속성이 없는 그런 상태를 보이고 그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하반기에 곧 진행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진짜 나오고 있습니까? 예, 지금 차트에서 지금 제일 오른쪽에 네. 지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10년째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게 2008년 저기 모기지 사태 그렇죠. 이야기네요. 예, 지금 그때부터 그 이후로는 있습니다. 지금 계속 경제 상태가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거 개인의 문제를 봤을 때는 그럼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건가요? 예, 한번 차트를 한번 다시 보시죠. 네. 닷컴 버블, 기술주 버블이 있을 때 주가가 반을 고점에서 반이 하락합니다. 또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부동산 모기지 위기 때도 반이 하락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10년 동안 바닥에서부터 4.4배의 자산 가치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락하게 되면 그 이전의 과거의 역사적 사실로 본다면 이게 반만 하락해도 엄청난 충격이 절반으로 오겠죠. 떨어지는 거네요, 현 재산이. 그래서 미국의 금융위기 때를 한번 살펴보면요. 1차적으로 AIG 보험사가 파산을 해서 구제금융을 받을 때 그리고 베어스턴스가 파산했을 때 이게 1차입니다. 1차 때 지금 차트가 나갔는데요. 1차 때 충격이 한 번 있고요. 두 번째 리만브러스가 파산됐을 때 가장 많은 충격이 있습니다. 세계 4대 은행이었죠. 미국 4대 금융기관이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저금리 엔캐리 자금을 가지고 전 세계에 투자했던 와타나베 아줌마들이 다시 엔화로 바꿀 때 주식을 팔고 엔화로 바꿀 때 엔화 은하인드 충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충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똑같이 지금 충격이 똑같이 반영되어 있음을 두 그래프를 놓고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 정책은 어떻게 가야 되는 건가요? 전 세계가 지금 제로금리, 초저금리 시간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국가와 중앙은행들이 중앙은행을 이용해서
재정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 우리나라로 이렇게 좀 환원해서 이야기를 예. 하자면 이거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예, 말씀인가요?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에는 네. 히드로공항, 영국은 히드로공항을 다시 바꾸고 있습니다.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히드로공항이 많이 낡았습니다. 네, 완전히 리모델링 바꾸고 작업. 있고요. 네. 미국은 지금 샌프란시스코 LA 공항 같은 걸 다시 네.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역 공항을 바꾸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 철도망 사업 네. 또는 신공항 사업 네. 또는 부산 경남 같은 예, 경우에는 예, 네. 그런 경우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봤을 때 네. 동 같은 단위에서의 주민체육센터, 우리 동 지역의 유휴공간 네. 이런 게 있으면 주민체육센터를 만들면 네. 우리 지금 건강보험 재정도 상당히 악화돼 있잖아요. 아하.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건강도 회복하고 네. 재정 부담도 축소하면서 수익상 일정 부분의 사회적 수익률을 확보하는 사업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지금 많이 발굴해야 됩니다. 네, 일종의 신뉴딜 정책이라는 그렇죠. 게 말씀이신데요. 예. 그러면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맞습니다. 또 그를 통해서 돈도 풀리게 되고 그렇죠. 그런 정책이 지금 필요하다. 예. 세계적인 추세인가요? 세계적인 보시기에는? 추세입니다. 예. 네, 현 정부 들어서 양극화가 더 심해진 게 아닌가. 이 예. 소득 주도 성장을 주장했던 현 정부 들어서 좀 더 나아져야 될 텐데 예. 오히려 상황이 악화된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거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하위 가구 20%의 월 네. 평균 소득과 네, 상위 가구 20%. 5분위 20% 소득을 비율을 봤을 때, 배율을 봤을 때 2009년도에 5.4배 정도였습니다. 10년 전에. 예. 그런데 네. 올해 저번 달에 결과 나온 게 7.1배로 네. 늘었습니다. 2배가 더 예, 늘어났네요. 더 늘었습니다. 부자는 더 부유해졌고.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하고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면요. 네. 우리가 외국처럼 기부금 문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통계해 보면 미국의 기부금 2018년 기준으로 462조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은 고작 428조밖에 안 우리나라 되는데 1년 예산만큼은 미국 국민들이 기부를 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네요. 이 뭐 네. 정치 기부금도 있겠죠, 이 포함되는. 그렇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네. 빈자에 대한 기부도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차트에서 나가다시피 2015년 이후 네. 우리나라 기부금 금액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부금 감소를 우리 정부가 이제 네. 가난한 빈곤 고령 가구 주로 빈곤 고령 가구의 그 평균 나이가 63.8세입니다. 네. 이런 노인 자살률도 1위고요. 네. 이런 계층에 대해서 정부 외에는 지금 지원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지금 분위 가구의 소득 추이가 나가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근로소득 대비 네. 정부가 지원하는 이전 소득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네. 이전 예. 소득이 근로소득을 앞질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군요. 예, 그런 이유가 네. 있습니다. 벌어들이는 돈보다도 정부에서 지원한 돈이 더 많아질 그렇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최저생활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 최저생활 수준의 근로소득이 미치지 못하니까 정부가 이전 소득을 네. 지원해서 이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혹자는 내 세금으로 왜 가난한 빈자를 도와주냐, 파퓰리즘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일정 부분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그런 공동체에서 이런 빈곤 가구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장치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돌아본다면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사회적 합의가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지불해야 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의무나 비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예,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런 저소득층을 위해서 마련된 정책이 제대로 저소득층으로 가고 있느냐라는 또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정부 정책의 구성의 오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잘 아시는 금융상품의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네.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기초생활 지급자에게 세금을 감면해 준 비과세 상품입니다. 네. 근데 이 상품에 가입하는 연령층이나 네. 그 소득 분위를 보시면 네. 부자인 금융소득 분입니다. 네. 10분위, 9분위, 8분위가 그진 8분 이상의 부자 노인만 지금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노인을 제외하고 빈곤한 노인 가구들은 이제 이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이런 상품은 제 네. 생각인데 저희 견해입니다만 저소득 가구는 25세 이상의 청장년이나 노인들 다 대상을 폭을 확대하고요. 네. 8분위 이상의 노인 가구에 대해서는 가입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뭐 벌이가 없는 1분위, 2분위, 3분위의 저소득층 가구 같은 경우는 먹고 살 돈이 없는데 저기 저축할 돈이 있겠습니까? 25세 이상의 네. 그 저소득 분위에 있는 가구원이 저 상품을 가입하면 네. 조세 감면의 유인이 있겠죠. 그러면 더욱더 저축하고 싶은 요인이 생길 네. 것이고요. 이런 거에 대한
좀 정부의 네. 홍보 정책, 교육 정책이 네. 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일수록 이런 제대로 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예. 지금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게 서민 안심 전환 대출 좀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거 정부가 20조 풀어서 서민들 이자 부담을 장기 예. 고정금리로 바꿔주겠다 이야기인데 지금 신청이 34조 원 돌파했다면서요? 예, 아주 지금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제 개인적으로는 이 예. 정부에 있어서 가장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한다면 이 정책이 아주 좀 바람직한 정책으로 생각되는데요. 네. 부부 합산 8,500만 원 이하의 1주택자가 네. 이 금리를 지원받았을 경우에 네네. 월 16만 원 정도 시가 3억 원 주택을 갖고 네. 있는 가구의 서민층이 이 지원을 네. 받으면 한 16만 원 정도의 이자 한 달에? 절감이 있을 수 오, 있습니다. 괜찮네요. 예. 네네. 그럼 이거 가지고 저축을 해서 소득을 증가시키고 네. 또 이걸 통해서 소비가 된다면 네. 그야말로 그 서민층이 네. 소득도 크게 늘릴 수 있고 소비도 할 수 있고 저축도 네.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걸 통해서 또 네. 이자 절감 효과가 생기면 지금 출산율이 낮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네. 결혼에 대한 의욕도 없고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욕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점에서 바람직한 정책 이런 정책은 좀 많이 나왔으면 네. 연구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방면의 효과를 기대해 예, 볼 수 그렇습니다. 있다는 예.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핀테크 기반 기술 기반 금융 혁신 부분이 도입되면서 더 이게 붐업을 일으키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예.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전에 주택금융공사는 이 네. 상품을 취급할 때 은행을 통해서 했습니다. 아, 직접 하지 않았네요. 네네. 그래서 신청 서류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네. 않아도 연계시켜서 연동시켜 가지고 네. 그 정보를 갖다 얻을 수 있는 스크래핑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하신 거죠. 주택금융공사가 네. 혁신적인 사례로 도입했다는 측면에서 아주 우리 부산시가 지금 추구하는 블록체인, 핀테크 도시를 제안하는 그런 점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준 이런 것이라고 사례들이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많이 늘어날 예, 텐데요. 부산시도 아마 네.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비과세 금융 상품 이야기도 했고요. 안심 전환 대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예. 자, 이 시점에서 이 세계 경제와 연동돼 돌아가는 한국 경제 또 한국에 네.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예. 개인 자산 관리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 짧게 예. 말씀 좀 해주시면. 뭐 벌써 우리가 지금 많이 자산이 많이 감소되었는데 미국이 지금 아주 경기 수축기에서 네. 이제 수축기로 전환한 과정이죠. 확대적 수축기로. 그러니까 네. 과열의 단계입니다. 이게 멜트업 단계인데요. 과열되는 단계인데요. 아, 녹아내리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네. 이 단계에 잘못 들어가면 네. 일반 투자자가 아주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9월달 주식시장이 좀 호황이라고 해서 신용잔고가 5,500억이나 늘어났습니다. 아. 5,500억 늘어났는데요. 네. 그 사이에 외국인은 1조 원의 제 주식을 팔았습니다. 아, 외국인은 예, 팔고 또 우리 개미들은 들어갔네요. 개미 신용 대출을 낸 거죠. 빚을 내서 주식을 산 거죠. 이거 아주 위험한 건데요. 네. 만약 미국의 어떤 경기 수축기로 진입을 한다든지 네. 또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이렇게 네, 격화되면 격화되면. 이건 아마 또 아주 경기 침체가 악화되겠죠. 그러면 우리 자산 관리에서 큰 손실. 아까 보여드렸던 네. 버블이 떠질 때 4번 4.4배 올랐던 자산 가치가 네. 하락하면 얼마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뭐 금리가 싸지니까요. 예, 대출 좀 받아서 예. 또 집 많이 살 거고 예. 그래서 아마 내년쯤 되면은 예. 집값 많이 올라갈 거다. 예. 지금 좀 사놓을 준비하고 사자 예.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만 예. 이 부분은 그러면 저번 달에 코스탈린의 달걀을 보여드렸죠. 네, 이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데 이것이 완전 하락했다고 누가 단정짓겠습니까? 이전에 비해서 하락했으니까 네, 사람들은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겠죠. 금리가 하락했으니까 이제 이것이 바닥이고 네. 경기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주식이나 부동산을 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바닥은 기업들이 파산한 시점도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기업의 실적도 나쁘고 전세 기업의 실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기도 지금 지체가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이 금리가 누가 바닥이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고요. 독일도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우리 금리가 지금 낮다고 하는 것은 실효한 금리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금리가 낮다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해서는 다소 조금 위험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네. 경기 추이를 보고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경제가 예, 침체되고 하락한 상황에서 부동산만 값이 오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까? 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도 보면서 봐야 부동산 됩니다. 투자에 대해서 고민도 예. 같이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저는 네, 예.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BK 경제 토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